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돈도 비싸고 양도 많아서 못 드셨다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짬짜면이 개발되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짬짜면이 아니라 볶음밥과 탕수육을 먹고 싶다면 탕복밥을 주문해 먹으면 됩니다. 이것을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데 한 주씩만 사도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여러 주식들을 하나의 메뉴로 판매를 하는 거죠. 가격도 저렴하게요. 단돈 1, 2만 원으로 저 주식들을 모두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신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ETF로 예를 들어서 ETF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 ETF 정보의 전체 상품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ETF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ETF 이름 앞에 타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용사인지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미래에셋은 타이거,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KB자산운용은 KB스타 등으로 여러 운용사들이 각각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00이라는 숫자는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이라는 의미이고 코스닥 150은 당연히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투자하고 있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헬스케어 관련, 반도체 관련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이거 200 헬스케어 ETF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헬스케어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름으로 추측을 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각 ETF들에 대한 정보들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시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를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기가 귀찮아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의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가서 면 요리, 매운 요리 이런 식으로 메뉴판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이름만 보고 주문하지는 않겠죠.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주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EESS 시장 급성장, 2차전지 시장이 뜬다. 대한민국 2차전지 밸류체인에 분산 투자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성 종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등 많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투자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비중으로 각 종목마다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짬짜탕 메뉴의 구성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렇게 각각 3분의 1씩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ETF의 각 종목마다 비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ETF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정보에 보면 기초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ETF는 수많은 2차전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미래에셋에서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를 따라 움직이는 ETF예요. 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따라 움직이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지수입니다. 보통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지수로 설정하는데 이 ETF는 YGFN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설정했네요. 다시 말해서 코스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를 기초지수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ETF는 운용사가 코스피의 움직임이랑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종목들을 구성하고 비율을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코스피와 ETF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투자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50%, LG화학 50%를 가지고 있는 ETF가 만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20% 올랐을 때 이 ETF의 가격은 당연히 10%가 올라 11,000원이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가격은 순자산가치로 NAV라는 것입니다. NAV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이와 같은데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NAV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려는 사람과 판매하려는 사람의
가격 경쟁 구도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시장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NAV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괴리율이 높다는 것이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괴리율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용사는 이 괴리율을 최대한 낮춰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NAV보다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직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ETF를 투자할 때 내야 되는 보수, 세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보시게 되면 총 보수라고 해서 연 0.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총 투자 금액의 0.5%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ETF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0%입니다. 다만 분배금은 15.4%의 세금을 떼야 되는데요. 분배금이 무엇이냐면 배당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금 지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언제, 얼마나 분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에 투자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ETF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것을 막는 장점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산업, 2차전지 산업, AI 산업, 반도체 산업 등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같이 ETF 투자합시다. 감사합니다.